자, 한전 기술입니다. 자, 그동안에 원전주들에서 이제 크게 기대를 하고 있던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 자, 프랑스를 따돌리고 일단 우리가 우선 대상자로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선 협상 대상자예요. 이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아직까지 다시 본 수주까지는 시간이 좀 더 남아있죠. 아직 완전히 확정이 된 것도 뭐 100%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뀔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저가에서 이 기대감 가지고 기대감으로 쭉 당긴 주가는 차익 실현 기대감이 없었다라고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기대만 거리면 좀 미리 주가 당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이제 밴드 위쪽까지 지금 올라들어서 이제 충분히 뭐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자체로는 한전기술은, 자, 이게 이제 메이저 대표 종목인 셈입니다. 얘가 이제 개별로는 뭐 예를 들면 테마 성격으로 굉장히 강한 종목에 같은 한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한전산업 같은 경우, 한전산업이 지금 19%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전 KPS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뭐 맨 위에 꼭대기 있는 한전도 조금 뭐 어느 정도 오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두산에너빌이냐 한전기술이냐인데, 메이저 대표가 두산에너빌은 현재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룹 지배 개편 이슈에 휘말려 가지고 좀 시끄럽습니다. 변동성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저쪽이 이제 잠재 변동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아직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랑 같이 지금 현재 저쪽도 지배 구조 개편 작업이 다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지금 알기 힘든 국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두산 로보틱 에너빌리티로 후순위로 미루고, 자, 이제 체코 원전 건설전에서는 이제 이 종목을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앞에 이제 개요 나오고 있습니다만,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소 종합 설계, 원자력 개통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들어가죠. 체코, 폴란드, 오늘 이슈도 나옵니다만, 이제 체코를 뚫어서 방산이 그랬던 것처럼요. 지금 방산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온 것 같은 경우는 동구권에 줄줄이 치고 연달아 쭉 치고 들어가면서 조 단위로 계속 수출 나오고 있잖아요. 원전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이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서 이미 이제 이게 길을 이미 뚫은 거예요. 팀 코리아 체코 원전 수주. 이 곁다리로 뭐 이렇게 끼어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진짜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자, 이게 끝이 아니다. 글로벌 원전 수주 확대 기대감에서 이 뒤로도 이제 계속 유럽 진출에 교두보로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 뒤 계속 나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앞에. 그러니까 방산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 계약자 한수원의 경우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설계 부분 한전기술 세계 최고 수준, 이게 당연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주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원전을 짓는 거, 건설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한전원료, 그리고 한전 KPS 시운전 부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들어가 있는 이 핵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이 본 이제 수주로 연결이 돼서 들어가게 되면 매출이나 실적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거죠. 이제 기존에 앞에 여기 드는 것처럼 이제 국내의 원전 가지고는 바운드리를 넘어서 글로벌로 넘어 들어가게 되니까, 얘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런 기업들로 변신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업들로. 이 원전주의 핵심인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 자, 기술력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력 가지고 있다. 이런 회사들처럼 이렇게 변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체코 수주 뚫고, 우선 체코만 하더라도 큰 폭의 성장이 나올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이 되면 이런 수준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매출 이제 단위도 달라지고, 이익 수준의 단위도 달라지고, 이익 수준의 단위도 달라지고,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는 전망은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세 발의 피죠. 이제 단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미 보셨던 것처럼
크기가 지금 어마어마한 게 붙어 있으니까 단지 이것이 이제 이거 하나로 이제 단발로 끝날 가능성이 아니라 더 확대가 될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딱 방산 생각하시면 돼요. 방산. 지금 동구권으로 계속 줄 타고 루마니아, 폴란드 줄줄이 타고 쭉 치고 들어가고 있는 그 방산과 똑같은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같은 흐름들은 이게 수급 보시면 간단한데요. 자 보시죠. 자 이거 기대 가지고 롱게임 벌였죠. 여기 이 왼수 같은 사모펀드 치고 빠지고 롱숏 전문으로 다루는. 그래서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신 것처럼 아주 집중해서 들어왔어요. 쫙 집중해서 최근 한 달 1개월 이렇게 살펴보면 사모펀드 7만원 76,000원 뭐 이 정도 수준이네요. 그 76,000원 이렇게 짧게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10일도 안 돼가지고 그것도 최근에 지금 어저께 가장 많은 수량을 샀습니다. 102,000주나 샀어요 사모펀드가.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내 팔고 쳐놀고 있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수주 기대금 가지고 좀 쫙 들어왔었죠. 연구기 뭐 오늘 지금 차익 실현 매도 바로 찍히지 않습니까? 사모펀드 안 팔았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기 모멘텀 트레이딩을 한 거예요. 이런 거. 이거는 이제 모멘텀 트레이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로 어떤 제이슈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벤트 드리븐이기도 하죠. 이슈 가지고 이슈 기대가 나오면 그 이슈 사전에 쭉 치고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이슈 이벤트가 끝나면 파는 형태.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많이 가졌다가 깨지는 것 중에서 MSCI 편입 이런 것도 있죠. 그 MSCI 편입이 유력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일단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반 이상의 종목들이 MSCI 편입이 유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 전에 사전에 이렇게 잔뜩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정작 MSCI 지수에 편입되고 난 다음에 차익 실현으로 두들겨 맞는 형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걸리게 되면 그 이벤트에 해당되는 종목들 일단 우선 당겨놓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하는 형태입니다. 지주사 CJ 같은 경우는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로 이벤트 드리븐이 나온 회사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벤트는 이제 끝났어요. 요거는 이제 끝났다고 치고 이제 그때 이벤트도 1차 이벤트죠. 자, 근데 이제 1차 이벤트는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가 이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로 오는 상승은 끝이 났으나 이벤트로 인한 상승은 끝나 이런 대상승이 남았다는 얘기죠. 대상승이. 이런 대상승이 이런 대상승 같은 경우도 이게 뭡니까? 이 전체적인 섹터 방향 자체가 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원전을 이제 없애겠다라는 쪽에서 이제 정권 바뀌면서 이제 원전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원전이 강화되는 쪽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흐름들이 정책 흐름이 바뀌고 치고 들어왔는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글로벌로 단위가 달라졌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이런 강력한 기조적인 상정 이런 그림들이 이런 게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종목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당연히 물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당연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일단 단기 모멘텀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이 종료된 걸로 보고요. 이제부터 시작해서는 방산주를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산주에 염두에 두고 그리고 저 단계가 이제 확정이 되게 뭐 이건 뭐 사실상 거의 저건 확정이 된 게임인 건데요. 특히 아주 천재지변급의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거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산주들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인식 자체를 굉장히 크게 올려준 목들도 이제 크게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아래로 눌려 들어오면 이제 받아 들어가는 겁니다. 받아서 단기 모멘텀 트레이드 이벤트 드리븐의 경우에는 위로 치고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만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경우에는 자 이제 이벤트 끝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떨어지러 오는 걸 받아서 롱텀으로 길게 홀딩해서 가라. 이제부터는 그래서 내려오면 이 아래쪽 구간으로 내려오면 받아서 길게 가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달라가지고 다른 모멘텀에 휘말려가지고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적은 대표주, 맞죠? 이제 한전 기술이냐 한전 KPS냐인데요. 한전 기술이냐 혹은 이 한전 KPS냐인데, 한전 KPS는 또 너무 저변동이에요. 변동성이 너무 적어. 그래서 양이 너무 안 찬다 이거죠. 이게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임이에요. 한중 기술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천재투자TV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는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전해드리는데, 자, 이거 듣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 그렇죠? 혹은 또 좀 더 빠르게 대응을 하고 싶은 분들의 경우,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천재투자 무료 채팅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이 채팅방에는 20여 분의 전문가들이 매주 한 분씩 돌아가면서 리딩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번 주에는 이 세력주 매매에 아주 익숙하신 분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추천주 성과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는 기법 강의도 있고요. 자, 이 모든 게 다 무료입니다. 동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그 주소 나오니까요. 좋아요 누르시고, 그리고 들어오셔서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